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드디어 개막하죠. 마지막으로 EPL과 EFL, 그리고 J리그까지 7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이제 조합 데이터표라는 거를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이 조합 데이터 제가 기록한 성적이 방송하면서 방송 데뷔한 첫 해 3회, 그리고 작년 4회 포함해서 총 7번에 방송한 지 이제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정도 됐는데, 이제 10연승 이상 기록이 총 7개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게 뭐 한두 개도 기록하기 조금 어려운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연승 기록을 좀 갖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 쪽에서는 이렇게 광고를 하려면 명확하게 또 이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또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TV 이제 아르마다 검색하시면 이제 또 방송 채널이 나옵니다. 이 채널 딱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가장 맨 위 상단에 게시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링크 아무거나 눌러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또 올렸던 게시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거는 그냥 제 증거 자료로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승 기록들 함께 만들어가면서 데이터 함께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우측 하단입니다. 요거 채널 추가하시면 안 되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제 그 프로필 제 아르마다 마크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제 본 채널이라는 점, 요 마크가 있어야 됩니다. 요 마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숲TV 형님들은 위에 있는 별풍선 개수 맞춰서 후원 주시면 또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17일 NBA 첫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 경기가 많아요. 10경기가 있는데 대부분 경기들이 또 내일 아침에 GTD까지 볼 수가 있는 경기들이 또 많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뭐 어려운 경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최근에는 좀 이제 어려운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형들한테 좀 조심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정도면 사실 이거는 정말 오랜만에 후반기 구간 제가 안전 문자를 보내드려도 되지 않나. 어쨌든 제가 뭐 재난 문자나 안전 문자 우리 숲TV 형님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정도면 안전 문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 뉴욕 닉스와 마이애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전 구간 올킬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닉스랑 이제 마이애미 구간인데, 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브런슨이 빠져 있다라는 거지. 브런슨이 복귀하기 어렵다고 해요. 뭐 4월 말 그리고 5월까지도 바라본다라고 해서 이제 돌아온다라면 아마 플레이오프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정규 시즌은 완전 아웃된 상태다. 근데 뭐 뉴욕 닉스가 사실 이번 시즌 브런슨으로 게임을 풀었던 팀은 아닙니다. 이 팀 이 흐름 자체가 2번부터 4번까지 뭐 브리지스나 아니면 조시아트, 아누노비는 사실상 그 이제 이 리그를 대표하는 뭔가 이제 최상위권 이 수비수 라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팀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전술은 수비입니다. 수비. 두 번째로는 철강 왕들이죠. 감독이 이제 티복 감독인데, 티복 감독의 특성이 아무래도 주전들을 좀 혹사시키는 듯한, 그리고 주전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전술을 갖고 있는 이제 감독이기 때문에 주전들의 컨디션 관리와 체력 관리가 중요한데, 최근에 뉴욕 닉스 일정이 그렇게 빠듯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직전 경기 원정이었지만 어쨌든 하루를 쉬고 또 홈 경기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뭐 백투백 경기 잘 찾아보기 좀 어렵죠. 그만큼 뉴욕 닉스가 어쨌든 일정도 나름 그래도 나쁘지가 않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닉스의 타운스까지 건재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홈 닉스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마힌을 잘해주는 팀입니다. 왜? 홈 경기에서 기본적으로 수비 좋은 팀들은 일단 성과를 깔고 들어가는 팀이긴 합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인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팀이고, 만나는 팀이 원정 약팀 마이애미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금 마이애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곽에 볼이 안 돌아갑니다. 이게 마이애미의 그 포지션들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은 전부 다 슈터들입니다. 타일러 히로도 사실상 슈터죠. 덩컨 로빈슨 슈터죠. 원래 얘는 3번 라인 뛰는 슈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빠져있지만 알렉 벅스 슈터죠. 그리고 벤치 구간의 로지어 슈터죠. 대부분의 슈터 라인들이 이제 외곽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들의 컨디션 좋으면 문제가 안 돼요. 누구든지 빵빵 터져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들의 컨디션이 바짝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다득점 속에서 승리를 거둬올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얘네들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거. 후반기 때 분명 체력 문제가 있는데 외곽에서 리딩할 수 있는 가드가 없고, 여기에다가 버틀러까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떠난
떠나버린 바람에 사실 포스트 라인에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자원도 없어졌다. 결국에 마이애미 가장 큰 문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완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가뜩이나 원정 경기를 못했는데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닉스가 이거는 최근에 브런슨 빠지고 나서 얘네도 조금 공격 포인트가 아쉽기 때문에 과연 푸근하게 마인싱을 해줄 수 있을까란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만 상대팀이 마이애미라고 한다면 저는 문제없이 마인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브런슨 빠지는 거 상관없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번 시즌요 이 브런슨이 백코트 마진을 많이 남기는 자원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번 시즌 기복이 좀 심했던 게 브런슨이었어요. 물론 이름값만 놓고 봤을 때 있고 없고 차이는 크겠지만 그리고 맥브리드가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1번 구간에서. 그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팀의 구색은 괜찮다. 다만 이제 윗부분 그러니까 외곽 부분이 조금 공격성이 좀 떨어지는 건 어쩔 수는 없다. 그거는. 다음. 근데 오늘 그거 아십니까? 보통 있잖아요 마행 잘하는 팀들 있잖아. 마행 잘하는 팀들, 이런 팀들의 공통점은 보통 수비가 좋은 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격력이 좋은 팀이 마인을 해야 되는 거면 덴버가 마인을 해야지. 꾸준하게 덴버가 마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 그죠? 덴버 보면은 웬만하면 마인보다는 프렌 내어주는 경우가 많잖아. 그 이유가 수비가 안 돼서 그래요. 수비가. 홈에서 수비 잘하는 팀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마인을 좀 하는 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휴스턴이랑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할게요. 휴스턴과 필라델피아. 자, 일단 휴스턴 오늘 백투백입니다. 직전 오늘 경기였죠. 그 홈에서 경기를 한번 했고, 아니야. 필라델피아, 죄송합니다. 휴스턴은 하루 전에 경기였죠. 하루 전 경기 때 그때 홈에서 경기했고, 우리 주력 재료여서 그렇지. 주력 재료였고 그때 휴스턴 마인이 푸근하게 들어왔던 그 구간이었고, 필라델피아가 오늘 원정 백투백 경기를 또 진행을 합니다. 사실 어제 제가 이거 필라델피아랑 댈러스 경기 그냥 오버만 찍고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그 전술 자체가 완전 바뀌었어요. 수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애들의 컨디션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닌데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벤치 라인까지 대부분의 자원들이 좀 슈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많은 득점을 동반하기는 해요. 이 팀 자체가. 다만 이제 수비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놓고 시즌 초중반에는 게임을 했다라고 한다면 맥시, 그 다음에 뭐 엠비드 아웃됐죠. 폴 조지 지금 못 뛰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엠조맥이 다 빠지게 되면서 필라델피아는 수비를 완전히 내려놓은 형태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득점과 많은 실점을 함께 동반하고 있는데 휴스턴 입장에서는 저는 너무 땡큐인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휴스턴이 그나마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외곽의 볼의 흐름이 좀 아쉽거든. 이게 터지는 게 좀 항상 아쉬웠단 말이야. 그래서 휴스턴은 물론 뭐 직전 경기 원정 댈러스였기 때문에 뭐 한 20 몇 점 차로 푸근하게 승리를 거뒀는데 그래서 제가 형들한테 그거를 휴스턴 마인을 주력으로 드렸던 건데 근데 이거는 휴스턴 입장에서 그나마 단점으로 잡히는 부분이 오늘 사실상 그것마저 지워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벤블릿이 터지는 게 가장 중요했지만 직전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곽의 흐름이 조금씩 물꼬를 트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가 아예 안 되는 팀을 상대를 한다. 이거는 휴스턴 입장에서는 정말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휴스턴 홈 경기에서 역시나 좋은 수비 값을 함께 동반하는 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엔트까지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휴스턴이 최근에 홈 연전을 꾸준하게 또 하고 있기도 하거든.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휴스턴이 뭐 체력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푸근할 거라고 보고 직전 경기 댈러스전에서 워낙 좀 푸근하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휴스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벤치 라인들도 좀 많이 돌렸잖아요. 그죠? 주전 선수들도 많이 쉬기도 했고 뭐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 그리고 뭐 전력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앞서는 휴스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6.84배당이 사고 치는 경기를 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늘 경기면은 역배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휴스턴이 시즌 후반 그 전반기 막판이랑 후반기 초반에 보여주던 그 불안한 모습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팀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지금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스턴 승에다가 마힌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네랑 인디애나 경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중구 형님 그리고 아가리 형님도 고맙습니다. 형은 저거 지금 강퇴하는 거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거 영자님이 지금 강퇴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놈들이 많네 오늘. 자 미네랑 인디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그 숲TV에 그 저렇게 무슨 뭐 이상한 사이트 홍보하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
원래 유튜브가 저런 댓글이 많았잖아요. 막 유튜브가 무슨 이상한 막 어떤 사이트 막 홍보하고 막 그런 애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숲TV에도 저런 애들이 좀 보인다 그러더라. 이게 총판들. 그래서 하여튼 저건 지금 제가 강퇴하는 게 아니라 영자님이 직접 다 강퇴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형들 아시겠죠? 자, 미네와 그리고 인디애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안 들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불법 사설 사이트 홍보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고요.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허위 신고는 정말 강력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데이터 문의하실 분들만 연락 주세요. 뭐 연락해가지고 사이트 알려달라. 전부 다 차단 막아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미네랑 인디애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마인 기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저는 좀 더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높아야 된다 봐요. 왜냐면 수비가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미네랑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요거 이제 GTD 볼 수 있으면은 제일 좋아요. GTD를 보고 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데 이게 인디애나가 최근에 할리버튼 뛴 경기랑 안 뛴 경기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할리버튼이 인디애나의 이번 시즌 초반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원래 할리버튼이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인디애나의 전부였거든. 그래서 얘 빠지면 팀이 그냥 전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조금 용도를 바꿨어요. 할리버튼이 없더라도 나름 마일스 터너나 아니면 파스칼 시아캄에 있었을 때 좀 성과를 내는 듯한 그런 형태의 이제 그 경기들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할리버튼이 이번 시즌 최근에 후반기 들어와서 빠지는 경기들에서 외곽에 볼이 아예 안 돈다라는 거. 왜냐면 마일스 터너랑 시아캄이 효율이 안 나고 있거든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시아캄도 오늘 아웃 확정됐죠. 마일스 터너 내일 또 빠질 수 있죠. 할리버튼까지 지금 올라가 있죠. 사실상 인디애나는 경쟁력을 잃은 팀입니다. 이 팀은 결국에 슈터들이 살아나려면 할리버튼이 있어야 되고요. 할리버튼이 부진하더라도 마일스 터너와 시아캄의 포스트 라인에서의 효율이 결국 외곽에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슈터와 같이 좀 공생하는 형태의 어떤 팀인데 이게 모두 다 안 됩니다. 두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이 둘 다 빠집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미네소타의 홈 경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네는 원정 경기보다 그냥 홈 경기에서 많은 다득점을 하는 게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네가 1번 구간이 많이 약점이에요. 근데 뭐 사실 오늘 할리버튼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미네 1번이 더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앤서니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좋은 득점들 해주고 있고요. 뭐 미네 같은 경우에도 이 팀은 어쨌든 홈 경기에서 야투값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팀이기 때문에 결국 인디애나 입장에서도 야투로 잡아야 된다는 건데 사실 그 미네소타가 수비가 나쁜 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포스트 라인에서 맥다니엘스, 랜들, 고베어 이미 뭐 포스트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수비값도 이미 단단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는 밸런스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미네 같은 경우도 홈 경기에서 또 좋은 경기를 했던 경우들도 많았었고 물론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백투백 경기라는 겁니다. 다만 홈 백투백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오늘 형들 그 유타 경기도 제가 미네 마인을 주력으로 드렸잖아요. 이게 때려 잡는 거 보실 정도들 오늘 20 몇 점 차 났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 미네 홈 경기잖아요, 그죠? 결국 미네소타가 홈 경기에서는 뭐 110득점, 120득점, 뭐 많이 넣으면 130득점까지도 넣어주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런 화력팀을 상대로도 나름 전 경쟁력은 좀 있다. 다만 화력팀이 화력의 어떤 그런 심지를 불꽃의 심지를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팀의 오늘 뭐 경쟁력은 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네 승에다가 마헨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 언더바는 오바 봅시다. 그래도 미네랑 인디애나 경기니까. 인디 다음 경기 댈러스라서 내일 쉬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사실 이 후반기 때 이렇게 핵심 선수들이 자주 빠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뎁스가 얇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체 자원들이 없다라는 거야 사실상. 인디애나도 그렇고 저기 어디야? 쟤네도 그렇잖아. 지금 마침 딱 설명해드릴 뉴올리언즈도 이거 보시면은 뉴올이랑 인디랑 오늘 핵심 자원들 좀 많이 빠지거든요. 왜냐면 후반기 들어가면 애들이 지쳐요, 형들. 체력적으로 지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전 자원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버거워할 때 벤치 라인들을 좀 적절하게 좀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한 경기에 다 갈아 넣어버리니까 그 다음 경기를 뛰는 게 좀 어렵죠, 사실상. 뎁스가 얇은 팀들은.
인디도 원래 뎁스가 많이 얇은 팀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이탈을 했죠, 벤치 라인에. 자, 어쨌든 뉴올리언즈 라인도 오늘 이제 결정자가 많습니다. 3번에 자이언부터 포함해서 올리닉 그리고 이브미시까지 이제 포스트 라인이 전반적으로 모두 이제 이탈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외곽에서 게임을 좀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다만 크게 뉴올리언즈가 뭐 정말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면 디트로이트가 사실 이 팀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수비가 좋은 팀이 일단 아닙니다. 좀 검증이 좀 더 돼야 돼요. 이게 어쨌든 디트로이트도 좋은 경기를 할 때 보면은 홈 경기에서 약팀을 상대로 또는 좀 연승할 때 분위기 타가지고 강팀 몇 번 잡아내고 요런 것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보면은 이길 경기들은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 승수가 좀 높아요. 37승 31패잖아. 좀 높은 편이긴 한데 다만 이게 이제 홈 경기에서 외곽이 좋은 팀들한테 아직까지 수비적인 부분에서 검증이 좀 안 됐다라는 부분들. 결국 디트로이트 홈 경기 저도 참 좋아하지만 이게 원정 디트로이트를 제가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수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뉴올리언즈도 오늘 포스트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긴 한데 사실 얘네들이 다 못 나온다라는 것도 아니고 외곽 구간에서 뉴올리언즈도 어쨌든 성과를 내는 게임들은 다득점을 하면서 게임을 또 갖고 오기도 합니다. 홈 경기에서 뭐 120, 130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또 팀이기도 하고요. 요 경기는 그냥 오바 쪽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디트로이트가 또 팀의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뭐 일반 승은 충분히 할 것 같긴 한데 또 뉴올리언즈 홈 경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진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에서 요거는 그냥 오바 쪽으로만 형들 접근을 하겠습니다. 오바만 보도록 하겠고 굳이 이제 승패 핸드라인 중에서 굳이 하나만 꼽자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내일 경기 요 GTD 라인을 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주전 라인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듀얼 프레를 한번 보고 싶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오바만 볼게요. 오바만. 아시겠죠? 자, 다음은 유타와 시카고 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 자이언 없을 때 맨날 지더라고요. 자이언이 이번에 꽤 잘해주고 있죠. 애가 이번에 관리를 잘해가지고. 자, 유타랑 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태 안 좋아. 근데 요즘에 저기 분석방에 저런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 되게.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를 다루는 방송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무시하세요. 어차피 뭐 총판들이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유타랑 시카고 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정 시카고 불스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을 원정 시카고 불스. 다만 하나가 빠졌습니다. 역배가 빠졌죠. 그러니까 원정 시카고 불스가 이제 역배를 받았을 때는 우리는 정말 과학적으로 뭐가 됐던 간에 프랜승 아니면 역배승으로 접근을 합니다. 제가 주력으로도 많이 쓰고요. 최근에 보면은 또 얘들이 휴스턴 원정인가? 가가지고 역배받고 또 프렌 또 했잖아, 그지? 그때 제가 추가 주력으로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불스라는 팀은 하여튼 희한해요. 원정에서 역배만 받았다 하면은 좋은 성과를 냅니다. 다만 오늘은 일단 정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인 부분들과는 좀 거리가 멀고 저는 불스는 딱 한 선수만 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조시기디만 뛰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요즘에는 사실 조시기디가 막 그렇게 임팩트가 좋은 편 아니긴 한데 다만 이제 조시기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무래도 외곽의 볼 줄기 자체가 많이 달라지기는 해요. 아마 경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애초에 그냥 코비 화이트와 그리고 케빈 유터가 본인들의 그냥 기량으로만 게임을 하느냐 아니면은 외곽에서 볼의 흐름까지 본인들이 잡으면서 게임을 하느냐는 불스처럼 수비 안 되고 외곽질하는 팀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반대로 유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마카넨 그리고 섹스턴 뭐 웬만한 이제 뭐 캐슬러 대부분의 그 스코링 자원들이 모두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유타가 형들 또 홈 경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사실 공대 공의 경기고 이제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은 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통 이제 홈 역배 팀을 고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타야, 유타. 왜 이게 문제냐? 유타는 지금 패작을 하는 팀입니다. 탱킹이 아니라 패작을 해요, 패작을.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유타란 팀을 좀 믿고 보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 역배까지 도전해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프랜승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랜승만 접근 한번 해보시고 6.5라서 또 괜찮아. 3포지션 게임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불스처럼 수비 안 되는 팀이 유타처럼 홈경기에 3점 넣는 팀을 상대로 3포지션까지 가려면 진짜 외곽이 미친듯이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길이가 빠져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유타 프랭 공통적으로 봅시다. 그리고 오버까지. 근데 역배 솔직히 보고 싶어요. 역배 가고 싶거든.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경기인데 이게 하여튼 유타가 이거 뭐 탱킹이 아니라 패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좀 난감하기는 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골스와 덴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 여러분들, 비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로 꿀 빠셨던 분들, 내일 조심하십시오. 왜? 스테픈 커리가 GTD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이거는 뭐, 요키치 나오냐, 안 나오냐, 뭐, 머레이 나오나, 안 나오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스테픈 커리 출전 가능하냐, 안 나오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커리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골스 승이나 아니면 오바 쪽 보시고, 이거는 커리 못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골스는 천하도 보지 마십시오. 지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제가 최근에 형들 웬만하면은 일반승 구간 다 물론 연승이기 때문에 다 들어오는 것도 맞긴 한데 제가 최근에 골스 경기 흐름들을 굉장히 또 잘 잡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골스란 팀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헨 가능한 팀은 아니다. 마헨이 푸건한 팀은 결코 아니고 일반승이라도 똥배지만 어쨌든 일반승이라도 좀 이제 금액을 키워서 가져가 보실 분들 요런 분들한테 어울리는 게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얘네들이 마헨을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수들이 많이 좀 늙었고 기동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벌려지면은 어차피 벤치 멤버들을 기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뎁스의 차이인 거야. 뎁스의 차이.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뭐 뉴올리언즈의 자이언, 그 다음에 인디애나의 할리버튼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결장을 많이 하는 이유가 결국에 이런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안 됐기 때문인데 골스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마헨하기엔 좀 어려운 팀이기는 해요. 사실상은. 다만 지금 제가 최근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웬만하면 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반대 보지 말아라고 형들한테 단언 드렸던 이유가 스테픈 커리가 그냥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거의 뭐 회춘하는 수준, MVP 모드 이런 상황이라서 커리가 미쳐있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웬만하면은 그냥 찍으시면 되는데 이런 커리가 지금 빠져있다? 이거는 저는 버틀러 못 나오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골스의 내일 경기 뭐 당연한 소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스테픈 커리 출전하는 거 보시고 골스나 아니면 오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지금 보면 산토스가 형들 4번에 올라와 있긴 하잖아.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이게 산토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야. 그때 그 올림픽 때였나 얘가 그 브라질 국대 때였던. 근데 얘가 이제 4번이긴 한데 사실 뭐 돌아가면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 자리는 지금 골스가 꽤 그래도 좀 단단하기도 하죠. 그래서 크게 의미 없는 구간이고 뭐 포스터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커리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일반승은 가능하다. 이거는 지금 분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분석이 안 돼서 골스 승이나 오바 쪽 내일 커리 나온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웬만하면은 이제 그건 가시면 안 된다. 마헨슨까지는 보시면 안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피닉스와 포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랑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이거 펜챗으로 돌려놓을까요, 형들? 한 개짜리 펜챗으로 돌려놓으면은 쟤네들 저거 하려면은 한 개로 펜가입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피닉스랑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자, 요거 이제 저기 어디야? 토론토가 오늘 원정 백투백 경기입니다. 피닉스도 백투백 경기예요. 직전경 이제 원정을 뛰어왔고 오늘 이제 홈인데 둘 다 백투백인데 하나는 홈이고 하나는 또 원정 백투백이죠. 사실 피닉스랑 제가 좀 4대가 많이 안 맞는다라는 거 이제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토론토를 볼만한 구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토론토가 형들 원정 백투백에서 물론 피닉스도 이제 원정 백투백 경기를 정말 못하긴 하는데 토론토가 원래 진성 백투백 원정 경기 정말 못하는 팀입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제 초강 승부 10배 올라가는 거 초강 승부 재료로 제가 원정 백투백 토론토 반대팀 그때 그게 보스턴이었나 그랬을 거야. 그거를 막 드렸던 기억도 나. 그만큼 이거는 토론토는 사실상 원정 백투백 경기를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거의 뭐 유타 달러스 원정 경기급이야. 그래서 이건 피닉스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다. 그리고 마헨슨까지도 볼 수밖에 없는 경기다. 토론토 내일 경기 많이 넣어봤자 100득점 이상이라 100득점 조금 넘을 거라고 봅니다. 뭐 100득점, 뭐 101득점, 102득점 이게 한계일 거라고 보고
피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공격력 많이 올라왔고 팀 자체가 나름 좀 이제 구색을 갖춰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수비가 안 되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원정 백투백 토론토 생각해봤을 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점들, 그런 부분에서 피닉스 승과 피닉스 마힌 승까지 토론토 때문에 언더까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그렇다고 뭐 피닉스가 뭐 130점씩 넣는 그런 팀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 경기 저는 오늘 피닉스 승, 그 다음에 마힌 승, 그러니까 피닉스 일반 승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힌 승으로 봐. 마힌 승 보시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랑 4대가 좀 안 맞긴 해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또 피닉스 맞췄더라고, 그지? 피닉스랑 세크라멘토 경기였나, 그 경기. 레이커스 경기였나. 아무튼 자, 세크라멘토랑 그리고 멤피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은 안 나오는 게 또 좋은 것 같아. 브래들리 빌도 진짜 워싱턴에서 정말 에이스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피닉스 와가지고 진짜 막 외곽에서 데빈 부커랑 그죠? 막 다 때려잡던 작년까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참. 자, 세크라멘토와 멤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크라멘토가 오랜만에 이틀을 쉬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여러분들, 후반기 때는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틀 쉰 팀이 어디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였나요, 형들? 어제 경기였죠? 어제 경기에서 제가 정말 좋게 봤던 팀, 포틀랜드. 왜? 후반기에 3일이나 쉬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물론 이제 저배당이긴 했지만 일반승이 절대 그거는 부러질 만한 구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이틀이나 쉬었습니다. 이 후반기 때는 진짜 이틀 쉴 수 있냐 없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크라멘토가 이틀을 쉬었고, 뭐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시면 뭐 자모란트도 지금 빠져 있죠. 그런 부분에서 자모란트 없는 멤피스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늘 세크라멘토 쪽을 보는 게 어떨까. 세크라멘토 오랜만에 형들 또 사보니스 돌아옵니다. 풀 라인업이기도 하죠. 세크라멘토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세크라멘토 좀 불안했던 게 뭐냐면 배당이 너무 높아. 이 정도면은 세크라멘토가 지금 이틀 쉬었죠. 풀 라인업에다가 자모란트 빠져있는 멤피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세크라멘토 한 1.4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좀 낮게 받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배당을 높게 받았다. 그게 조금은 이제 불안한 부분이긴 한데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크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크 마힌, 이건 세크가 이긴다라고 한다면은 기준점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이게 2.5긴 한데 2.5 좀 원 포지션까지는 제가 볼 때 벌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틀랜드랑 워싱턴 보도록 할게요. 요즘 멤피스 에이스는 자렌 잭슨 주니어 아닌가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어차피 두 명이서 먹여 살리는 팀이니까 저 팀도. 근데 진짜 자잭주도 정말 잘 컸어. 야,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그래도 자잭주가 야 정말 잘 크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정말 잘 컸죠. 그니까 딱 그 현대 농구 사회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그냥 포워드 자원인 것 같아, 그지? 4번 자리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뭐 한두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자원 아닌가. 아무튼 포틀랜드랑 워싱턴입니다. 다만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자모란트를 항상 좀 고평가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방송에서. 근데 저는 자모란트가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겠어. 진짜 자모란트는 말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커리 그때 그랬잖아요. 커리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NBA의 그 센세이션한 판도를 좀 바꾸는 이제 그런 플레이였다라고 한다면은 커리 다음으로 나는 좀 이제 자모란트가 아닌가. 자모란트 키가 19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80 몇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웬반야마 인유어 페이스 덩크 꽂는 거 보고 와 진짜 사람 아니구나. 어떻게 웬반야마를 상대로 190이 안 되는 애가 인유어 페이스 덩크를 꽂을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그때 진짜 아주 확 끌렸던 것 같아. 아무튼 자, 토론토랑 워싱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늘 아쉬운 거죠. 늘 아쉬운 게 이제 포스트 라인이 조금은 아쉽다. 뭐 제레미 그랜트도 그렇고 이제 에이튼도 그렇고 어느 정도 높이와 이제 수비력을 함께 겸비하고 있는 두 선수다 보니까 좋아요. 이게 이 두 선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수비 라인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느낌이긴 하거든. 직전 경기도 이제 포틀랜드가 보시면은 잘했습니다.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고득점을 좀 못했죠. 근데 이게 포틀랜드가 최근에 이제 홈 경기에서 경기했을 때 역배 때리거나 프랜싱 때리거나 했던 경기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득점은 이제 끌고 오진 않았어. 대부분 뭐 107득점, 110득점 이상 난 경기가 대부분 없거든요.
근데 워낙 수비 밸런스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홈 경기에서 좀 이점이 좀 강했던 그런 포틀랜드였죠. 공수 밸런스가 워낙 좋아. 거의 한 육각형 팀인 것 같아. 이 팀도 홈 경기 안정. 그리고 사이먼스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포틀랜드가 충분히 오늘도 홈 경기를 잘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한데 뭐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히 그렇게 결장자가 많이 없긴 합니다. 뭐 말콤 브록돈이나 키스포드 같은 경우야 어쨌든 이제 좋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는 해도 뭐 기본적으로 두 선수 모두가 이제 수비까지 조금 아쉬운 그런 자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워싱턴이라는 팀이 오늘 이제 수비력이나 역시나 이 팀도 어느 정도 좀 공격력은 나쁘지가 않을 것 같다 라는 점에서 워싱턴이 다만 이제 원정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하거든요. 얘들도 원정 평균 득점이 100득점대 초중반대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근데 이제 포틀랜드도 홈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하는 팀은 아니니까 언더 쪽 정도를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언더 쪽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당연하게도 포틀랜드를 보긴 합니다. 포틀랜드 보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배당이 1.39 배당이다. 어제처럼 포틀랜드가 3일 푹 쉬고 나온 경기가 아니라 백투백 경기라고 한다면 사실 1.39 배당이 과연 메리트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230점 기준점을 받은 차라리 언더가 낫지 않나 저는. 그래서 언더 쪽 먼저 보고 그 다음 포틀랜드 일반승 그 다음은 워싱턴 프랜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헨승 안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원 포지션 게임일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다음은 레이커스와 샌 안토니오를 보겠습니다. 우리 겨울형 고맙습니다. 상영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우리 1016형님 잠시만요. 우리 다나노님도 카톡 주셨네. 잠깐만 바로 좀 봐드리겠습니다. 요거 한 경기 남았으니까 후딱 끝내놓고 바로 봐드릴게요. 자, 레이커스랑 샌 안토니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거의 한 150분 정도가 생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 추천수가 좀 아쉽습니다. 오늘 이제 수채비에서는 전체표 띄워 드릴 거고요. 또 괜찮아 보이는 뭐 추천 라인 하나만 딱 또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추천수 좀 미리 채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순위가 이제 3개입니다. 1순위가 3개이기 때문에 전체표를 보고 가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내일 다저스 개막하던데 야구하실 거 그럼요. 저는 그 경기를 시청도 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설렙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죠. 레이커스랑 샌 안토니오 경기입니다. 자,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오바 찍으세요. 제가 이번 시즌에 샌 안토니오랑 레이커스 맞붙은 경기들 얘네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이게 형들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농구라는 종목은요. 요즘 현대 농구 사회에서는 이제 외곽이 좋은 팀들이 많이 살아남긴 하잖아. 3점을 잘 던지는 팀들이. 근데 원래는 포스트 게임이에요. 포스트 게임. 그러니까 농구라는 종목 자체는 얼마나 골밑을 잘 수성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거든. 리바운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타이트한 뭐랄까요, 이 정말 포스트업 농구, 이게 진짜 이 농구의 꽃이라는 건데 사실 요런 그러니까 포스트와 포스트가 프론트와 요 3번부터 5번까지를 우리가 프론트 또는 포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3번부터 5번 요게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는 경기는 약간 공식 같은 겁니다. 보통은 언더가 달라요. 언더가.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하기에도 3점끼리 붙는 팀들이랑 2점끼리 붙는 팀들이랑 어디가 점수가 많이 나겠어. 당연히 3점이겠지. 근데 레이커스랑 샌 안토니오는 원래 여기 웬반야마잖아. 요 자리가. 그죠? 웬반야마고 여기가 원래 3번에 르브론 제임스잖아. 그래서 레이커스랑 샌 안토니오는 정통적으로 만나기만 하면은 포스트에서 굉장히 크게 충돌하는 팀이긴 해요. 근데 얘네 두 팀은 희한하게 만나면 오버가 잘 나와요.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오고 있지만 최근에 10번 오버 1번 언더라 그러잖아. 이상해. 하여튼 이게 샌안토니오랑 레이커스는 이번 시즌에도 제가 그런 식으로 형들한테 몇 번 잡아드렸던 기억이 나요. 내일 경기 언더가 뜰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뜰 수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왜냐면 르브론도 지금 빠져있고 형들 왼반 야마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균 득점이 평소보다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붙었을 때는 희한하게 좀 오바가 잘 나는 게임들이 많았다 라는 점에서 그냥 오바만 봅시다. 오바만. 제가 최근에 레이커스 경기들을 웬만하면은 이제 형들한테 그 승패인디 쪽을 잘 안 드리는 이유가 얘들 지금 라인업이 너무 불안해. 뭔가 전술적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기에는 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요거 오버 하나만 권장드릴게요. 굳이 승패 인디 라인 건드리지 마시고요. 오버 하나만 권장드리면서 뭐 르브론 돌아오면은 다시 한번 좀 레이커스는 이제 승패 인디를 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초안에 뭐 레이커스가 외곽이 또 괜찮긴 하니까. 그리고 레이커스 형들 그 오늘 백투백 홈 백투백이긴 한데 어쨌든 백투백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도 뭐 돈치치가 원맨쇼를 하긴 했는데 많은 득점을 동반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버 베팅 하실 분들. 자, 요까지 해드리도록 하겠고, 뭐 어쨌든 오늘도 이제 조합이 구성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전구간 올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아르마다 7777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숲TV 형님들은 지금 바로 전체표 띄워 드릴 거니까 전체표 보고 가실 분들 추천 미리 눌러주시고 또 조합 필요하신 분들은 후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댓글 달아주신 몇몇 분들한테 제가 또 이벤트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또 도움되셨다면 댓글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